얘기하고 결정했다. 화요일날 지수 방정식까지 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지수 방부등식까지 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5단원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또 검사를 제가 책 검사할 거고 다 확인할 건데 만약에 좀 힘들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월말평가 치는 날까지 87쪽까지죠. 검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번에도 안내했다시피 시험을 못 쳤다고 뭐 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왜 못 쳤는지를 분석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분석은 좀 해서 보충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마다 따로 내가 조사를 좀 해보든지 점수 자체가 뭐 90점, 80점 이상이라서 뭐 큰 문제 없겠다 싶으면 잘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 같고 60, 70점이면 조금 조사를 해서 어떤 단원에서 많이 틀렸는가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배웠던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를 전혀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상용 로그 문제에서 식 변환을 잘 못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좀 해서 그 부분은 좀 약하니까 뭐 프린트를 좀 더 풀린다든지 정도의 그 정도의 보충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고 시험 치는 거고 그냥 한 번씩 시험 쳐서 또 이제 첫 수업을 벌써 한 달 가까이 하고 있는데 어머니 이렇게 연락을 아직 안 한 애들도 몇 있거든요. 제가 연락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녹화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뭐 연락까지 엄청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이러하다 저렇다 정도를 안내 드리고자 또 치는 목적도 있습니다. 좋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시험을 쳐야 공부를 또 하실 거니까 그런 면도 있겠고. 됐지? 자, 로그 함수입니다. 지수 함수 저번에 배웠던 y는 ax제곱의 그래프와 지수 함수 그래프가 그때 뭐랬어? 1대1 대응이란 말 했었다. 1대1 대응. 1대1 대응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1대1 대응. 세상 소중한 단어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1대1 대응이라는 거. 왜? 1대1 대응인 함수는 뭐를 가져? 역함수가 가지거든. 1대1 대응인 함수는 역함수를 가집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애초에 지수함수 자체가 1대1 대응인 함수였으니까 이거 역함수 있겠네? 그래서 y는 ax제곱에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x에 대해서 정리한 x는 a 로그 a의 y였습니다. y와 x의 자리를 바꾸면 y는 로그 ax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녹화되고 있죠. 자,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y는 x에 대하여 대칭했으니까 1,0을 지나는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y는 로그 a의 x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로서 정의되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지수함수를 y는 x 대칭한 것처럼 그려주면 되겠죠. 그죠? 또 만약에 y는 ax란 지수함수가 a가 밑이 작았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너를 y는 x에 대칭한 로그 함수도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이 되겠네요. 저는 a가 1보다 작은 경우 0보다 큰 건 당연해서 일단은 안 썼습니다. 자, 다시 이게 그래프의 모양을 좀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왜? 지수함수 때 이미 그려봤잖아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좀 빠르게 파악해 보기 위해서 역함수라는 아이디어를 들고 와서 로그 함수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울수록 더러워지는 신기한 지우개네. 먼지. 자, 그래서 로그 함수는 어떤가? y는 ax제곱이다. 로그 a의 x다. y는 로그 a의 x다. 이게 로그 함수인데 함수에서는 누가 중요해? 정역이 중요하지. 로그 함수가 제대로 정의되려면 미친 a가 0보다 크고 1은 아니어야 됩니다. 일단 기본이고요. 정역 뭐야? 실수 전체? No. 정역은 뭐야? 0보다 크다. 진수 조건이 곧 정역입니다. 진수 조건이 정역이에요. 로그의 진수 조건에서 로그의 진수인 x는 반드시 0보다 커야 한 양수를 가져야 됩니다. 되겠죠? 정역. 치역이 오히려 실수 전체가 됩니다. 되겠죠? 정역과 치역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 정점이라는 게 있느냐.
즉 절편이란 게 있느냐 했을 때 1 넣으면 0 진합니다. 로그 A의 1은 항상 0이기 때문에 어떤 로그 A, 미치의 A가 뭐 3이었든 4였든 2분의 1이었든 상관없이 X에다가 1 넣으면 0 진하더라 이거죠. 기본적인 모양에서는 그러하다는 거야. 그리고 저게 곧 절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X절편은 1,0인데 Y절편은 없죠. X에 0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겨? 점근선이 생겨요. 점근선은 X는 0이라는 Y축이 되는 거예요. 실제 왼쪽의 그래프를 잘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정역이 뭐다? 양수에서만 성립하고 이 값은 계속 작아질 수도 계속 커질 수도 있으니까 실수 전체가 치역이 되는 거고 항상 지나는 점 1,0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 뭐야? 그래프의 점근선은 Y축, X는 제로라는 직선이 그래프의 점근선이 되었습니다. 그럼 모양은 어떠한가? 변화는 어떠한가를 봤을 때 A가 1보다 크다면 증가함수가 되는 거고 A가 0과 1 사이라면 주황색 그래프 참고해 보시면 감소함수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양 같은 경우에는 변화와 모양 같이 체크해 볼게요. A가 1보다 큰 증가하면서 위로 볼록한 모양이고 위볼 알겠죠? 위로 볼록하다. 주황색 그래프는 감소하는데 어떻게 생겼어? 감소하는데 아래로 볼록한 모양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벌하게 감소한다. 아벌. 됐지? 뭐 더 할 거 있나? 없다 이제 다 했다. 응? 항상 고정. 다시 뭐라고? 점근선은 항상 고정. 그렇죠. 평행 이동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Y축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X는 0. 즉 진수 조건에서 X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가 0일 땐 안 되잖아. 그래서 0이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0에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0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대로 일단 고정되어 있고 만약에 X축 방향 평행 이동하면 점근선도 같이 평행 이동해야겠죠. 치역은 평행 이동해도 여전히 실수 전체가 되겠습니다. 위아래로 좀 옮긴다고 해서 너를 위아래로 옮겨도 이 흰색 그래프가 조금 더 위로 평행 이동되어 있다든지 밑으로 평행 이동하다 치더라도 값 전체를 뭐 좀 천천히 커지는 것일 뿐 어쨌든 계속 커지긴 하니까 모든 y 값을 가질 수 있게 되므로 치역은 실수 전체다. 항상 알겠죠? 되겠지?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좀 더 한 번만 더 그려본다면 1,0을 지나고 뭐 굳이 따지자면 A,1을 지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로그 A의 X 언제? A가 1보다 클 때의 그래프와 1,0을 지나고 A가 1보다 작을 때 1을 지날 수 있는 로그 A의 X가 감소하는 즉 A가 0과 1 사이에 있어서 감소하는 개형을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역 X가 양수일 때 오케이. 치역은 어쨌든 쭉 그려지니까 실수 전체가 되겠고 항상 지나가는 점 1,0. 그 다음 점근선으로서 X는 0, Y축을 점근선으로 가졌다는 점. 그 다음에 너는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면서 위로 볼록한 모양이라는 거.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하면서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되었다라는 점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지요? 여기에 이제 조금 어려워지면 누가 추가가 되냐면 뭐가 들어가겠어? 정의역이 좀 독특하잖아. 정의역 갖고 장난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 잠깐 설명을 또 한 번 할 거고. 저번에 얘기했지. 함수의 목표는 뭐였어?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 최소는 얼마냐를 물어보는 게 함수의 목적인데 주어진 구간에서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 실수 전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음수 알겠지? 왜? 계속 커질 수 있고 계속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최소는 따로 없다. 그래서 뭐야? 주어진 구간에서. 근데 심플하잖아요. 계속 커지는 친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하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밖에 안 그려지니까 최소, 최대. 여기서부터 저자까지 하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최소, 최대 하면 끝이잖아. 그래서 로그 함수도 지수 함수랑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또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1대1 대응의 그래프이므로 최대 최소는 양 끝값에서 범위가 주어지면 그냥 양 끝값이 곧 최대이자 최소예요. 그럼 또 역시 누가 나와? 2차 함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또 역시나 2차 함수랑 합성해서 로그랑 2차 함수와의 합성을 통해서 최대 최소의 좀 더 다양화를 깨한다 이거야.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또 나오겠죠. 그건 뒤에 예제 살펴보면서 하겠고 아까 잠깐 하다 말았던 얘기를 마저 하고 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 번만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나는 로그 2x를 그릴 줄 압니다. 로그 2x를 그려보면 1,0을 지나고 2,1을 지나지롱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지켜보고 있던 우리 친구가 선생님 저는 2분의 1의 로그 2의 x의 제곱을 그려볼 거예요. 자 됐죠. 주황색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 내려온다 가버렸. 그래서 약분하면 로그 2x입니다. 오 예. 선생님 똑같겠군요. 그래서 이렇게 딱 똑같이 그려놓고 같다라고 딱 하니까 옆에 지나가던 선생님이 안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안 같습니다. 참고로. 왜 안 같죠? 미치겠네. 이게 왜 안 같지? 이게 같지가 않아요. 웃긴데. 그러니까 같은 함수는 아닙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게 뭐 달라지기라 그건 아니고 겹쳐지긴 합니다. 포기하자. 합동 맞아. 근데 왜 안 같냐면 잘 들어봐. 그 수학하에서 함수가 같을 조건 배웠다. 기억나? 나? 자, 함수 언제 같지? 함수의 상등 조건 부를 수 있는 사람. 오늘 1태 결과에 상관없이 오답부터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함수가 언제 같은지 나 안다. 기울기 같을 때. 기울기가 같을 때. 그건 일차함수일 때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함수는 언제 같냐 이거죠. 함수식이 같아야 되나요? 원하는 대답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역이 만약에 넓은 범위, 실수 전체거나 아니면 좀 많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면 함수의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둘이 같은 함수여야지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지. 선생님 같은 함수인데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정의역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정의역 안에서 같은 모양의 식이어야 의미가 있다. 알겠지? 똑같은 y는 x라도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친구랑 정의역이 0부터 1까지인 친구랑 그래프가 다르나요. y는 x를 그릴 때 실수 전체를 그린다 하면은 뭐 이렇잖아. y는 x를 그려야 되는데 실수 전체다. 이게 실수 전체 그래프란 말이야. 0부터 1까지가 정의역이라 치면 0부터 1까지만 그리셔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정의역이 다르잖아. 심지어 정의역만 같으면 함수가 달라도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유한한 정의역이었다. 그래서 절대값 x랑 x제곱이랑 이 같아? 같을 수가 없지. 상상 천지, 조선 천지 이후에 갔노. 그죠? 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지만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일 때는 1,1로 같고 0,0으로 같고 마이너스 1,1로 같잖아요. 이때만큼은 두 개의 함수가 또 같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근데 이런 내용은 너무 이제 뭐 수학화스러운 내용이니까 뭐 그때 다뤄봤으면 되겠고, 물론 여러분은 수학화도 시험을 보셔야 될 나이니까 나중에 말이야 기억해둬야 된다. 기억해? 함수의 모양이 다르더라도 정의역이 유한한 경우 각각의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같으면 같은 함수입니다. 됐고, 뭐 그건 됐고, 정의역이 좀 범위가 넓어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거나 또는 실수 전체 이런 느낌이라면 정의역도 같고 함수의 식도 같아야 돼. 정의역이 같아야 된다는 게 중요해. 자, 잘 봐. 너 정의역 뭐야? 0보다 크다죠. 나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인데 나는 뭐야? x제곱이 진수 조건이었잖아. 따라서 x제곱이 0보다 크면 돼요. 바꿔 말하면 0이 아니면 되죠. x가 음수여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제곱하면 4니까 정확한 의미는 여기에 절대값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너는 로그 2의 2로서 1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좌우 대칭이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색 그래프, 너는 오른쪽에만 이렇게 찌 그려지는 친구고, 주황색 오른쪽에 있는 너의 그래프는 좌우변에 둘 다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이니까 이게 같은 함수가 아닌 거야. 알겠지?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가 중요해? 정의역도 같아야 돼. 알겠지? 정의역이 양수였냐 또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냐 다르잖아요. 정의역이 다르잖아요. 정의역이 다르면 모양의 그래프도 다르게 그려지게 되겠고, 겹쳐는 지겠지만 여기는 한쪽밖에 없잖아. 주황색은 둘 다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둘의 함수가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요거 봐봐. 이 아이디어 자체는 언제? 수학화 때 배웠다잉. 수학화 때 함수가 두 개 같으려면 정의역도 같고 그때 대응하는 함수값들, 즉 함수의 모양, 식이 같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웠다고요. 정의역이 같은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 알겠지? 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다? 정의역. 의미상 가장 중요한 건 정의역.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에 있어서 문제에서 자주 사용되고 의미 있는 것들은 점근선. 그 다음에 증가감소입니다. 증가감소.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로그 C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나밖에 못하죠. 그잖아. 이차함수 C는 증가하다가 감소도 하고 감소하다가 증가도 하니까 그때 최대라든지 최소라든지 이런 신기한 값도 같잖아. 로그 C는 그런 게 없어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밖에 못하니까 최대 최소도 범위가 있을 때 양 끝값이 전부야. 그래서 뭐야? 이차함수로 합성해서 나온다. 됐지? 그럼 로그 2, x 같은 거 이 두 개가 붙어요. 자, 다시 로그 2에 뭐라고? x? 절대값 x? 절대값 x도 당연히 이렇게 그려야죠. 두 개 그려져. 네. 왜냐하면 x가 양수일 때 로그 2의 x 그리시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 양수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도 그리셔야 됩니다. 둘 다 그려야 돼요. 로그 2의 절대값 x는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거 아마 뒤에 개념인가 예제에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뭐 알아봤다 치고 넘어가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뭐를 걔 누구냐? 평행 이동 어떻게 하는지도 잠깐 문제 풀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문제가 중요한데 이차 함수로 합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유형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거부터 이제 하나씩 보죠. 예제 1번입니다. 평행 이동을 해봐요. 자, 하여튼 좀 지워도 되겠지 이제. 지우지 말까? 지우지 마. 여러분들은 예제 1번 푸실 때 뭐 각자 하나씩 그리시는 게 좋긴 하겠고 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로그 2x를 한 방에 그려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1,2, 2분의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이렇게 생기는 로그 2의 x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얘를 x축 방향, y축 방향 적당히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요. y는 로그 2에 x 더하기 1에 1 더한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남았지? x축 방향으로 한 칸, y축 방향으로는 위로 한 칸이죠. x 대신에 x 더하기 1이니까 x축 방향 마이너스 1, y 대신에 플러스 1, y축 방향 플러스 1. 왜 여기 있던 정점이 중요한 이유는 평이동할 때 좀 기준을 잡아주기 때문에 좋아요.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0,1이 되도록 평이동되고 제일 중요한 건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이 원래 x는 0이었던 친구가 왼쪽으로 한 칸 가면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너를 지나면서 여기에 점근하는 모양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게 1번 y는 log 2의 x 더하기 1 더하기 1 그래프입니다. 됐죠? 항상 점근선! 문제에서 애초에 점근선과 정역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정역도 구해줘야 되고 점근선도 구해줘야 되는데 저는 점근선 구했으니까 정역은 상큼하게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게 곧 점근선 아니야? 그렇지. 사실 점근선과 정역은 거의 뭐 같은 관계야. 같이 간다. 유리함수 때도 그랬잖아. 점근선을 알면 곧 정역을 알 수 있었어요. 치역도 알 수 있었죠. 점근선은 애초에 점근선은 정역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잠원당 히터를 좀 끌게요. 춥지는 않아? 괜찮아? 추운 사람. 1평 하나 남았다. 누구 거야? 나 1평가 못 받았당. 왜 뒤에 앉고 그래? 시력에 문제가 없으시면 상관없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앞에 앉으세요. 뒤에 앉으면 잘 안 보이지 않나? 안 보이고 싶어서 뒤에 앉는 거예요, 선생님. 깨달음. 자,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입니다. 별건 없죠, 이거는. 정의역이 뭐야? 마이너스 x가 양수여야 돼. 따라서 여기다 써놓을게. x는 음수다. 따라서 정근선 또 x는 0이다. 얘는 뭐야? 다 똑같은데 x는 0이랑 정근선 똑같아. x 대신 마이너스 x 썼잖아. y축 대칭. 따라서 마이너스 1,0 지나면서 이 그래프를 뭐 하면 돼? 뒤집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게 2번 그래프.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좀 잘렸나? 뭐 이 정도면 되겠지. 3번 볼게요. y는 마이너스 로그 2x인데 참고로 마이너스 1점 밑에 밀어 넣으면 로그 2분의 1의 x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은 것이므로 뭐다? x축 대칭한 그래프가 된다. 뭐 일단 정의역부터 마저 써보면 여전히 진수 조건은 x가 0보다 클 때고요. 점근선 또 x는 0이겠습니다. 다만 뭐예요? 2분의 1의 x로서 이제 감소하는 그래프가 다시 y는 로그 2x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 x축 대칭한 그래프가 돼야 되겠다. 원래 이 그래프를 x축 대칭한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시겠다. 요게 3번 그래프였습니다. 되겠죠? 자, 됐다. 그렇다면 잘 정리해 두시고 이제 2번을 보러 가자. 선생님 그러면요 네. x축 대칭은 마이너스 1을 지나가야 돼요. x축 대칭한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되냐고요? 마이너스 2를 어떻게 지나지? 지나겠죠. 4, 마이너스 2에서 2, 마이너스 1이고요 4,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지나겠죠. 그거 말고 2번 얘는 마이너스 1, 0이고 마이너스 2, 1을 지나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1을 지나야 되는 거지. 그죠? 왜냐 왼쪽에 그려져 있잖아. x가 음수일 때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제 2번입니다. 함수 y는 로그 2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고 나니까 뭐 저렇게 됐다 이거야. 자, 그래서 y는 로그 2x 그래프를 뭐라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 이렇게 해볼게. y축 방향 이만큼 평이동 하려면 y 대신에 y-2를 대입해라. y-2는 로그 2x다. 그래서 이걸 옆으로 넘기셔도 좋고 로그 2x 더하기 2다. 요거를 합쳐 써도 좋습니다. 합쳐서 쓴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이 뒤에 있는 숫자 2는 로그 2의 4죠. 다시 밑이 2인 로그로 본다면 로그 2의 4라는 값이 2가 됩니다. 밑이 같은 로그가 되었으니 둘을 로그끼리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에 의해서 4x가 되는 거죠. 요렇게 써도 되고 로그 2x 플러스 2로 생각해도 되고 요건 이제 취향껏 해주시면 됩니다. 쌤은 근데 왜 갑자기 더 하셨어요? 그 밑에 보니까 뒤에 상수항이 없잖아. 그래서 미리 더 해놨습니다.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 너의 그래프를 y는 뭐시기? 너의 그래프를 y축에 마야 대칭 이동. y축 대칭. 님들 수학상에서 배웠다. y축 대칭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랑 y는 로그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넣어서 로그 2에 마이너스 4x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얘를 정리해봐도 네가 나오겠죠? 됐죠?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y 날 불렀지 않느냐? 여기 말하는 겁니까? 자, 2라는 값은 밑이 2인 로그로 봤을 때 로그 2의 4라는 값이 로그 2의 2의 제곱이니까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너와 너를 더하는 과정에서 밑이 같으므로 로그의 진수끼리 곱해서 쓴 겁니다. 됐나요? 로그 2의 x와 로그 2의 4를 더해라. 로그 2의 x 곱하기 4. 그래서 4x라고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되겠죠? 요거 합칠 수도 있어야 되고 나누어 줄 수도 있어야 돼. 필요에 따라서는 알겠지? 이런 조작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겠니 아저씨? 유 아시겠어? 아시겠어? 모르시겠어? 모르니까 대답을 안 해주는 거구나. 자, 다시 한번 보자. 이제 3번 하기 전에 이거 잠깐 볼게요. 로그 AX에다가 4를 더하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이 4도 밑이 A인 로그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4라는 건 로그 A의 4제곱이다 로 쓸 수 있잖아. 따라서 너를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에 A의 4제곱이라고 한다면 로그끼리 합은 뭐야? 진수끼리 곱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진수끼리 곱해서 쓰면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한 로그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되겠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 지워져 이제 돼? 이제 3번 로그 함수를 이용하여 다음 세수의 대소를 비교하여라. 선생님 로그 함수를 쓰고는 싶은데 밑이 다 달라요. 그러게 밑이 다 다르네. 밑이 활짝 뛰겠다 진짜. 그자? 뭐 하면 좋겠노? 밑을 통일해줘야지. 다행히 다 2의 거듭제곱으로 쓸 수 있으니까 너는 뭐시야? 로그 2의 제곱에 3의 제곱으로 보시고요. 그럼 네가 뭐가 되니? 2분의 2니까 날라가면 로그 2의 3이죠? 오 좋아요. 너는 로그 2의 세제곱에 64를 뭐로 볼 수 있어? 2의 6제곱으로 볼 수 있죠. 아예 2네. 뭐 그렇긴 한데 지금은 2의 3분의 6이었으니까 2의 제곱으로만 볼게요. 너는 이제 2의 5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이 2인 로그 함수를 생각해 본다면 밑이 2인 로그 함수는 증가 함수죠. 로그 2x는 밑이 2, 1보다 크므로 증가 함수입니다. 근데 3, 2의 제곱 4, 5 순서대로니까 말 그대로 로그 2의 3보다는 로그 2의 4 내지는 이걸 2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 로그 2의 5 순서대로 크기가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답은 원래 모양을 밝혀서 써야 된다. 로그 4의 9보다는 큰 로그 8의 64라는 친구가 로그 2의 5가 제일 크다. 로그 2의 5보다는 작더라.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순서에 맞춰서 범위를 딴딴딴 써주시면 되겠다. 감소함수는 반대로 그렇겠죠. 감소함수면 x값이 크면 오히려 y값은 작아지는 상황이 와야 되니까 반대로 써줘야 되겠다. 그지? 그것이 바로 2번이었습니다. 2번 로그 3분의 1의 2. 물론 마이너스를 모두 뽑아야 찡 하는 건 자기 취향이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예 마이너스를 다 뽑는 김에 밑을 3분의 1로 쓰지 말고 3으로 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밑이 3이면 증가함수니까 생각하기가 좀 편하잖아. 저도 실전에서는 보통 밑이 3분의 1로 바꿔야 될 일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냥 뭐 정말 귀찮지 않은 선에서는 3분의 1 대신에 3으로 바꾸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처음이니까 3분의 1로 그냥 해볼게요. 자, 그래서 너는 잘 돼 있네요. 예뻐. 너는 바꿔야지. 너 3분의 1의 제곱으로 바꾸면. 자, 네가 앞으로 가면서 2분의 1의 로그 3분의 1의 5가 되는데 밑이 모두 3분의 1 로그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 2분의 1을 다시 올려줍니다. 따마씨. 그래서 3분의 1의 뭐야? 루트 5가 되는 거죠. 5의 2분의 1승 루트 5. 자, 너도 다 좋았어요. 로그 3에 3분의 1까지 사실 완벽했는데 너를 3분의 1의 마이너스 1쪽으로 보면 왜 이러는 걸까요? 앞으로 내리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뭐야? 밑을 3분의 1로 바꾼 대신 3분의 1을 마이너스 1쪽으로 쓰는 겁니다. 로그 3분의 1의 3인 거죠.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걸까요? 이 친구는. 뭐 하여튼. 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로그의 밑과 진수의 같은 거듭제곱하면 식이 안 바뀌어. 값이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너 같이 제곱하든지 너 같이 2분의 1제곱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너 같이 2분의 1제곱 해도 오케이란 얘기야. 너 같이 마이너스 1제곱 해도 오케이란 얘기야. 너한테 마이너스 1제곱에서 3분의 1로 쓸 것 같으면 나한테도 마이너스 1제곱에서 3으로 바꿔 쓰면 돼. 알겠지? 앞으로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되고 익숙해지면 뭐 하자고? 밑에 제곱하자. 진수도 같이 제곱하자. 그럼 값은 안 바뀌어. 밑에 2분의 1 제곱하자. 진수도 같이 2분의 1 제곱하자. 그럼 그대로야. 맞지? 애초에 그렇잖아. 로그 A, B라는 친구가 있는데 m분의 m제곱을 하자 이거야. 그러면 밑에 있는 m은 A의 m제곱으로 쓰고 위에 있는 B는 m은 B의 n제곱으로 쓰면 같은 거듭제곱 해줬을 때 값은 변하지 않는다 얘기야. 그래서 밑과 진수를 통일함에 있어서 밑을 3분의 1로 다 통일하고 싶었다. 너는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제곱을 해서 루트 5로 만들어줬고 너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3분의 1로 바꾸기 위해서 분모분자 밑과 진수에 둘 다 마이너스 1제곱을 해준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짓거리를 하느니 밑을 3으로 통일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뭐 하여튼 그건 이제 취향껏 하면 되겠고. 이 친구들 3이 커 2루트 2가 커 2가 커 2루트 3 이 순서대로죠. 그럼 실제 값은 누가? 얘가 제일 작고 소자, 네가 중자, 내가 뭐야? 대자. 대자 왜 쓰노? 자, 대자 쓰다가 실수. 됐지용? 아, 대자도 못 쓰는 인간 같잖아. 큰 대자입니다. 자. 좋아요. 그럼 이제 다시 이 수가 크기 때문에 밑이 3분의 1 역수잖아요. 그래서 진수가 큰 니가 가장 작고요. 중간에 있는 니는 중자. 진수가 제일 작은 니가 가장 큰 값이겠죠. 왜? 밑이 3분의 1 로그는 감소함수니까. 다시 한번. 로그 3분의 1의 x는 뭐니까? 감소함수니까. 감소함수니까. 됐지? 이게 약간 보기 싫네. 하여튼 답을 쓸게. 누가 제일 작다고? 네가 제일 작다고. 여러분 답을 쓰실 때는 원형을 밝혀 쓴다. 알겠지? 원래 모양대로 쓰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은 로그 3분의 1에 2가 되는 거군요. 되겠지요. 다음은 4번입니다. 4번. 지수함수가 로그함수랑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역함수 구해보러 가야지. 뭐 그런 내용이에요. 쌈노잼. 만약에 2번에 있잖아요. 그 x축 대체하면 그냥 9로 하는데 x축 대체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바꿔놓으면 되죠. 그죠? 여러분 수학상에서 배웠던 걸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 인간의 당연한 권리 같은 거니까. 망각의 권리? 권리 맞나? 뭐 하여튼 인간이라면 보통 다 까먹게 되어 있으니까 복습해야죠. 그러면 복습하기 싫어요. 그럼 모르면 되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역함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넘어갔어. 좀 더. 실패. 아직 감이 없어요. 자, 이제 4번에 1번. 한 달째 썼는데 아직도 감이 없다고? y는 2의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역함수를 구해보는 것입니다. 빠밤.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었군요. 완전히 잘못 써버린. 됐다. 자, 아이고 잘렸네. 구해보자. 어찌 구하면 좋니? x에 대해서 정리를 할까? 이건 취향이야. y는 x 먼저 자리부터 바꿔놓고 y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 저는 뭐 보통은 x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바꾸는 편입니다. 왜냐고요? 내 취향이야. 됐지? 취향껏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y 더하기 1은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제곱이다. 지수라는 너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는 너는 로그를 양변에 취하면 로그 2의 y 더하기 1이다. 로그를 취하면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뭐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당연히 그러하기도 하고 로그를 취했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됐다면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x는 넘어가 마이너스 로그 2의 y 더하기 1 더하기 3이다. 따라서 양변에 y랑 x의 자리를 바꾸면 끝은 아니고 누가 마음대로 끝이래. 자, 하여튼 그러면 함수를 썼으면 정역, 치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실제 정역, 치역 안 쓴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안 써도 당연히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뭐를? 내가 분수함수에 분모가 0 아니다 안 썼다고 하더라도 0 아닌 거구나, 정역은 0 빼놨구나 다 생각하는 거고, 로그 함수의 진수 조건 안 써놔도 당연히 로그 함수니까 진수는 양수구나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상황이고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출제자의 의도가 뭐야? 너 역함수를 구하거나 아니 함수를 구할 때 정역까지 제대로 신경 쓰느냐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써주셔야 돼요.
특히 역함수 문제에서 안 쓰면 선생님께서 감점을 하거나 이건 잘못된 답이다 라고 했을 때 할 말도 없어요. 선생님 안 써도 이해한다면서요. 그 이해는 해준다니까. 근데 안 썼을 때 봐주는 방법 같은 건 없다. 그러니까 쓰셔야 돼. 알겠죠?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 쓰셔야 됩니다. 야, 내가 평소에 살면서 y는 x분을 썼는데 옆에 x는 0 아니다 이거 안 썼다고 뭐 이제 손목이 잘리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김동욱 씨, 예, 여보세요. 정의역 안 쓰셨잖아. 하면서 누가 혼난다거나 이러진 않는다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y는 로그 2x 쓸 때 내가 좀 귀찮아서 x는 0보다 크다라는 정의역 좀 안 썼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어떻게 된다니까요. 틀려요. 점수가 떨어집니다. 알겠죠?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도 보시면 알겠죠? 평소에 다 안 써줘. 근데 중요한 상황엔 다 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는 정의역 치역을 밝혀주셔야죠. 쓰는 게 맞습니다. 자, 너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였다. 실수 전체 간단하게 R이라고 씁니다. 보통. 너의 치역이 뭐야?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거든. 따라서 역함수 Y는 X가 자리가 바뀌면서 너의 정의역은 뭐가 돼? 진수 조건이야. 진수 조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Y랑 X가 자리가 바뀌었잖아.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정의역이에요. 즉, 괄호 열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고 쓰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안 써주시면 바보 1 된다. 치역은 실수 전체인데, 원래 함수 쓸 때 치역은 안 써도 됩니다. 알겠죠? 정의역이 정해지면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치역은 알아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치역까지 막 다 써줄 필요까지는 사실 없어요. 정의역만 정확하게 쓰면 된다. 알겠지? 로그 만들어놨는데 정의역 안 쓴다? 이 나쁜 사람이에요. 알겠죠? 특히나 지금처럼 뭘 물어봤을 때 역함수를 물어봤다? 근데 정의역을 안 써줘? 나쁜 사람이야. 춥지 않아? 나만 추워? 끄니까 또 춥네. 추워? 추우면 춥다고 얘기하셔야 돼. 하고 나서 감기 걸려 이러면 안 된다 얘들아. 자, 2번 로그 3의 x-2 더하기 1입니다. y는 정의역 x는 2보다 크다. 치역은 실수 전체. 자, 됐죠? 자, 얘기 나온 김에 설명할게요. 그 집합입니다. 집합. 자연수 집합. 정수 집합 뭐라고 쓰게? Z라고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뭐지? 유리수 집합 Q라고 많이 씁니다. Q. 참고로 쓰실 때 두 줄 씁니다. 두 줄. 그 다음에 Q 다음에 뭐지? 자, 실수 집합 R. 복소수 집합 C라고 쓰는데 이렇게 줄 하나 그어서 씁니다. 보통. 왜냐하면 실제로는 기호거든. 집합이라는 걸 쓸 때 맨날 자연수 집합이다, 실수 집합이다 쓰기 좀 귀찮잖아. 수학자들이 자주 쓰는 기호예요. 수학할 때 자주 쓰는 기호인데 왜 두 줄 끊냐면 그냥 대문자 n이랑 구분하려고 쓰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자연수 n이다, 자연수 n 이렇게 쓰잖아. 근데 이건 집합 n이다 라는 뜻으로 두 줄 그어서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실제로는 인쇄체에는 그냥 진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볼드체라고 하죠. 그 한글 파일에 볼드, B 진하게 넣으면 글자 진해지잖아. 인쇄될 때는 그냥 진하게 써져 있어요. 두 줄 같은 건 그어져 있지 않아. 알겠지? 근데 우리 인간이 진하게 쓰기가 한계가 있잖아. 맞나? 진하게 쓰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 나름대로 진하게 썼는데 남들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 쌤 저는 진하게 쓴다고 두 줄, 세 줄씩 그어가면 썼는데요. 했는데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냥 집합이라는 뜻으로 두 줄 이렇게 그어서 쓴다고. 얘는 그냥 여기다가 줄 하나 긋고 얘는 R 옆에다 두 줄 그었고 얘는 뭐 C니까 그을 데가 없잖아. 그래서 한 줄 이렇게 그어서 씁니다. 그냥 알겠지? 그냥 그렇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해봤자 제가 가끔 가다 R이나 N 쓸 때 말고는 없습니다. 알겠죠? 됐죠? 그냥 R만 두시라고 썼습니다. 자, 바꿔보자. 에이, 넘어갔어요. y-1은 로그 3의 x-2입니다. 그러면 진수 x-2는 뭐냐? 3의 y-1제곱이다 이 말이야. 즉 x는 3의 y-1제곱에 2를 더한 것이므로 역함수는 y와 x의 자리를 바꿔서 3의 x-1제곱 더하기 2입니다. 정의역은요 실수 전체니까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쌤 치역은 안 쓰시나요? 귀찮으니까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써주면 틀리나요? 그럴 리가요. 안 써도 괜찮다고 했을 뿐이지 쓴다고 뭔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쓰고 싶으시면 쓰세요. 자, 다음은 예제 5번.
굳이 쓰자면 정역은 실수 전체고요. 오히려 치역이 y가 2보다 크다가 되겠죠. 원래 함수의 정역과 치역이 자리가 바뀌게 된 거죠, 당연히. 자, 다음은 이제 5번. 허리. 이거는 왜 치역이 Y는 이보다 커? 치수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점근선 y를 2를 기준으로 1,0 평이동돼 있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됩니다. 2보다 큰 값밖에 안 나오죠. 다시 지수의 값은 늘 항상 always 양수입니다. 2보다 큰 숫자밖에는 가질 수가 없고, 애초에 원래 정역이 2보다 컸기 때문에 역함수를 취한 치역은 y가 2보다 커야겠죠. 됐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그리려고 하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그래프가 돼서 실제로 정확하게 그리면은 너무 설명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적당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그려지면 진짜로 말이 안 되거든요. 답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값이 커져요, 나중에. 그냥 적당히 그냥 그렇다라고 이해만 해줘. 잘 봐. A, B, C, D 값 하나씩 구해야 되는데, 친구들요, 뭐야? 1이야. 나도 뭐야? 1이야. 그래서, 짬짬짬짬짬 때려와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이게 A야. 이게 A야. 또 A는 뭐야? Y 좌표가 1 되는 친구죠. 너 뭐 넣어야? 2 넣어야 1 되죠. 따라서 A는 2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자. 2를 땡겨 올렸. 그래서 여기 탁 가면은, 이거 뭐야? 2,2의 제곱. 4의 0. 그래서 뭐야? B가? 아니, C구나. 여기가 C야. 이게 C인데, 그럼 C는 4의 0. 4를 2의 제곱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자, 이걸 옆으로 쭉 당겨. 옆으로 쭉 당겨. 제가 그래프를 너무 잘 그리는 바람에, 잘 그리지 못했죠. 이게 대충 찍 내려와서 잠깐 여기 만났다 치자. 알겠지? 이게 쭉 그어서 여기 만났어요. 만났다 치자. Y 좌표가 4야. 그럼 뭐야? 16 넣었으니까 2에 16. 로그 2에 16이 4죠. 맞죠? 따라서 네가 B였는데 B가 16이로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야, 봐봐. 16을 대입해야 된다니까? 2의 16제곱이에요. 얼마쯤 되니? 6만 4천쯤 되잖아. 호드 내가 표시하니. 저 위에 어디 있다. 알겠지? 저 위에 어딘가에 교점이 뭐야? 16,2의 16제곱이 있고, 참고로 네가 뭐야? D예요. 맞죠? 이게 뭐 제대로 그린다 말거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표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그냥 그려놓은 그래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A, B, C, D 다 곱해놨는데, 야, 2의 16제곱 곱하려고 하면 뭐 별 수 없다. 전부 다 거듭제곱으로 씁시다. 2의 C는 2의 제곱, D는 2의 16제곱이었습니다. 따라서 따따따 다음에 23제곱이죠. 그래서 2의 23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아우, 손가락이야. 참, 그래서 둘이 화요일 날 조심히 잘 들어갔니? 할리마, 효진아, 안 춥든? 얼어 죽지 않았어? 다행이야. 쌤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춥지 않나? 어제도 너무 추웠는데 오늘도 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요새 왜 이렇게 춥죠? 뭔 날인가? 뭐 벌써 1월 다 끝나고 하는데 아직도 추우면 어떡해. 원래 추울 때니? 2월 이제 중간쯤 지나가면 좀, 너 뭐야, 내복 입고 다녀? 그렇지, 엄마가 내복 챙겨줄 때 입고 다녀. 알겠지? 그게 좋아, 내복 입어. 쌤은 안 입습니다. 남자가 까오가 있지. 언제 입었느냐? 군대 때 입었습니다. 안 입으면 죽어요, 거기는. 알겠지? 사실 내복을 입는다고 해서 뭐 그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어요. 안 입으면 죽어요. 영하 23도에서 바깥에 나가서 서 있는다 치면 여러분 안 입으면 죽어요. 물론 이제 그 정도 추위를 경험해보고 나니까 바깥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뭐 추운 날씨에 서 있을 일이 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새는 뭐 내복 입거나 이런지는 않는데 실내에서 일하니까 또 영하 23도에서 근무 서다 보면 장난 아닙니다. 손발이 얼어붙어가는 그 느낌. 그 다음에 너무 춥다 보니까 이제 손목에 시계를 찰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옷을 많이 입어요. 일단 자, 하의부터 입어보면 일단 이제 히트텍? 쫙 달라붙는 그런 쫄바지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일단 하나 입고, 그 다음에 내복, 약간 펑펑한 약간 이제 회색 내복 있잖아. 딱 그 할아버지 느낌의 내복 하나 입고, 전투복이라고 얇은 옷 하나 입고, 그 다음에 방한복 같은 깔깔이가 있어. 노란색 깔깔이라고 부르는 부직포 같은 옷이 있어. 그거 하나 입고, 벌써 4겹 입었나? 내복, 히트텍 쫄저지, 내복, 그 다음에 이제 전투복, 그 다음에 깔깔이, 노란색 깔깔이라고 부르는 뭐 이제 노란색 옷 같은 거 하나 있어 있고, 그 위에 스키 바지를 입습니다. 스키 탈 때 있는 그 방한 바지 같은 거 있잖아. 그걸 입어요. 5벌 입고, 팬티도 입었어야지 당연히. 그건 뭐 입었고, 그러니까 양말도 2겹 신었어요. 저 그냥 양말 하나랑 방한 양말, 두꺼운 양말 있잖아, 신고, 신발도 방한화나 부르는 안에 털 달린 신발 있거든. 그거 신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당연히 일단 티 한 장 입습니다. 제일 안에 내복 같은 티 입고, 그 다음에 히트텍 입고, 그 다음에 내복 입고, 전투복 입고, 깔깔이 또 입고, 그 위에 자켓 하나 더 입고, 그 다음에 스키 점퍼 입고, 잔뜩 입어. 이렇게 잔뜩 입어. 그 목에도 목도리 해야 돼. 목에 이렇게 딱 끼우는 목기계 같은 거 있거든요. 뭐라 부르더라? 목도리는 아닌데. 목도리 이렇게 불편하고 목에다 끼우는 딱 이런 게 있어. 그 등산할 때 쓰는 거 있거든. 그거 하나 차고, 마스크를 차는데 방한 마스크라고 그 털로 된 마스크가 눈이랑 코만 이렇게 살짝 구멍 뚫려 있는 마스크가 있어. 얼굴 이렇게 덮는 거. 그거 쓰고, 모자 쓰고, 하이바 쓰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장갑도 2개 꼈습니다. 아래는 작은 장갑 하나 끼고, 바깥에는 스키 점퍼 하나 끼고. 그럼 이제 옷을 8겹이나 입었고 장갑을 2개나 꼈기 때문에 손목 시계를 차면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시계를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옷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시계 채워놓고, 왜 이렇게 하면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손도 움직이기 힘들거든요. 뚱뚱해져서 이렇게 보고, 총 하나 들고 이렇게 근무서로 나가는데 개덥습니다. 처음 입고 나면 방 안에 있다가 하다가 나가나 하면서 왜냐면 평소에는 한 10분 전에 일나서 준비 막 하거든. 근데 옷을 입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한 25분 전에 깨워. 그럼 입고 한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땀 좀 난다 하면서 가자 하면서 이제 땀을 나기 전에 나가야 되는데, 땀 나면 춥거든요. 와 개덥다, 빨리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가면 개 춥습니다. 5분 만에 막 손발부터 얼어붙는 느낌이 하면서 이렇게 살려줘 하면서 1시간 남았나 하면서 이렇게 막 덜덜덜덜 떨다가 하면서, 이런 날씨에 대체 누가 여길 들어온다는 걸까 하면서 위병선을 왜 지켜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 졸라 하면서 이 날씨에 들어오면 그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면 들여보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어쨌든 근무는 사야 되니까 이렇게 서다가 돌아오고 뭐 이랬는데, 재수 없으면 눈 오잖아. 눈 쓸면서 가고, 이제 나올 때도 다시 눈 쓸면서 나오고. 엄청나게 덥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춥습니다. 실제로 나가보면 아까 잠깐 안에서 덥다, 빨리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은 사치 같은 거지. 졸라 추워요. 그러니까 이게 시계 얘기를 왜 했냐면, 시계가 보통 군대는 이제 빨리 시간을 봐야 되니까 전자시계를 많이 쓰거든요. 시계가 뭐 23시라든지 아니 02시 뭐 40분 이렇게 찍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근무를 2시인가 3시에 나갔는데 돌아왔는데 시계가 1시더라고. 뭔가 이상하잖아. 2시쯤에 나가서 근무를 열심히 서고 왔으면 한 3시나 4시는 돼 있어야 되는데 시계가 1시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새끼가 거꾸로 가더라고요. 1시 20분 있는 게 1시 19분 되고 18분 되고 이러길래 마탱이가 같구나. 날씨가 너무 추우면 시계도 거꾸로 가나 봅니다. 어디서 처박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추웠습니다. 저는 연천에서 근무했고요. 유명한 지역이 철원이죠. 강원도 철원이 엄청 춥잖아. 그 연천이 철원 바로 왼쪽 지역입니다. 경기도긴 하고, 경기도 최우측 북단이고, 철원은 강원도의 제일 왼쪽에 북단이고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엄청 추웠습니다. 연천, 전곡리 이런 데서 근무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군대 얘기는 시간 때우기 위해서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라 재밌습니다. 개판이야 아주 그냥. 몇 번이나 얘기해줬지만 이름 같아서 군대 끌려간 친구도 있고, 제가 이름이 같아서 수색대대 갔습니다.
이름 같은 다른 친구가 저 수색대대 가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실제로 가는 건 나였고 뭐 이렇게 갔다 오고 재밌어 군대 가면 한 번쯤은 겪어볼 만하지. 한 번쯤. 두 번은 물론 저는 이제 후회되는 일이 몇 가지 있긴 한데 돌릴 수만 있다면 군대 한 3번쯤은 더 갔다 와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할 만은 해. 지금 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꽤 할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했기로는 꽤 할 만하다. 지금 하면은 돈을 많이 주니까 옛날보다는 좀 상황이 좋기도 하지만 굳이 저는 이제 군대 말뚝박을 생각도 잠깐 했거든. 군대에서 오랫동안 그 직업 군인을 할까도 생각을 잠깐 했는데 약간 군대 체질이라서 시키는 거 잘하고 그다음에 밥 이제 거리낌 없이 아무거나 주워 먹을 수 있고 옷도 아무거나 입고 다녀도 상관없고 덜 떨어진 옷을 입어도 뭐 어때 입으면 됐지 하면서 어차피 군대는 남자들밖에 없잖아. 어디 뭐 휴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충 입고 다니면 되지. 완전 군대 체질이라서 말뚝박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너무 아깝잖아. 내가 사회에서 하던 게 있는데 그래서 해보고 나와보니까 군대는 다시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예제 6번 볼게요. 이제 시작이다. 최대 최소야. 이제 함수의 가장 중요한 목적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제 6번은 그 시작으로서 아주 이지하다 이 말이야. 왜 있냐? 뭐 다른 거 없잖아. 그냥 로그 함수 혼자 덜렁 있잖아. 그러면 사실상 뭐 치안하고 자시고도 없어요. 너 뭐야? 그냥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란 말이야. 2x 더하기 1이니까 좀 뭐 점근선도 좀 바뀌겠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점근선이겠고 0,0을 지나게 됐고 어쨌든 간에 증가함수잖아. 따라서 1 넣으시면 최소값 로그 3의 3 1이 되는 거고요. 4 넣으시면 최대값 로그 3의 9 2가 되는 것입니다. 끝. 너 어차피 증가하잖아. 최소값 1입니다. 자, 너 어차피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대입이나 하면 끝이란 거지. 좌우 끝값에서 곧 최소와 최대가 존재한다. 2번은 y는 log 2분의 1의 x-1입니다. 너 뭐야? 점근선이 x는 1로 조금 후퇴하긴 했지만 2,0 지나야 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감소함수라는 거잖아. 3 넣으면 얼마니? 로그 2분의 1의 2 마이너스 1이네요. 5 넣으면 얼마니? 로그 2분의 1의 4 마이너스 2네요. 따라서 최대는 마이너스 1, 최소는 마이너스 2. 사실상 대입한 게 곧 최대이자 최소인 수준이죠. 아주 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뭐만 잘하면 돼? 대입해서 누가 더 큰지나 비교할 줄 알면 심지어 증가 감소도 어차피 증가 아니면 감소일 테니까 대입해서 누가 더 크군 그럼 걔는 최대, 누가 더 작군 그럼 걔가 최소예요. 가 수준이야. 근데 가급적이면 밑이 1보다 크네 증가함수니까 밑이 1보다 작네 감소함수니까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난이도를 올려봅시다. 이제 7번은 뭐요? 로그 안에 누가 이차함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죠. 이제 슬슬 이차함수랑 합성을 노려서 애들에게 난이도를 높여보자. 학생들이 어렵게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죠. 그 합성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뭐 할 건 아니니까 치환해서 그냥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생명은 치환. 치환은 뭐 해야 돼? 범위. 그렇지, 범위야. 치환하면 범위. 로그니까 진수 조건. 이런 거는 필수죠, 이제. 치환합시다. y는 로그 2의 t예요. 그럼 t는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0이다, 맞지? x의 범위는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t의 범위를 찾아봐야겠죠. x가 실수 전체라 하더라도 t의 범위는 존재할 수도 있잖아. 심지어 얘는 2차 함수니까 존재하죠. x-3의 제곱 더하기 1 따라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고요. 3,1에서 꼭지점을 가지고 t라는 값은 1이 최소값이구나. 즉 1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을 가지는구나. 최대 최소가 왜 중요해? 최대 최소가 곧 함수의 치역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 t는 2차 함수인데 x에 대한 2차 함수인데 이때 x에 대한 2차 함수가 t가 최소값으로 1을 가지기 때문에 t의 범위는 치역은 1 이상이다.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t의 치역, 즉 t의 범위가 곧 뭐야? 로그 2의 t라는 저 y의 로그 함수의 뭐가 정역이 되는 거죠. 네가 정역이야, 나의 정역. 됐지? 따라서 로그 2의 t는 증가함수인데 뭐가 t에 1 넣었을 때가 최소예요. 따라서 1,0을 지나고 그거 이상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y의 값은 0 이상이다. 즉 뭐다? 최소값은 0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다. 참고로 x가 얼마일 때? t가 1일 때 최소값 0이었고요. 그건 x가 얼마일 때? 3일 때. x에 3을 넣으셔야 얘가 1이 되면서 로그 2의 1, 0이라는 최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언제 x에 얼마를 넣었을 때 최소인지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보실 테니까. 자, 두 번째. 선생님, 네. 최대값은 뭐예요? 옴종. 옴종. 왜냐하면, 자, t의 범위가 1 이상이죠. 따라서 1 기준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계속 증가하는 모양이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뭐야? 최소값은 0이지만 최대값은 계속 커질 것이기 때문에 없다. 알겠죠? 계속 커질 수 있으면 최대값은 없다라고 보는 게 됩니다. 알겠죠? 왜? 계속 커지잖아. 로그 함수는 계속 커집니다. 느려 터져서 그렇지 커지기는 계속 커져요. 선생님의 키도 알지 모르지만 로그 함수일 수도 있는 거죠. 한 10년 정도 더 지나면 한 0.1cm 크고 한 100년 더 지나면 또 0.1cm씩 클 수도. 그 정도는 대가리에 살찌우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네, 재미가 없네. 미안합니다. 자, 로그 2분의 1에 뭐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다. 그지? 어머,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하지? 큰일 난 것 같습니다. 1 이상이면서 4이야. S 아무렇지 않죠 가고 있는데 굉장히 부끄러워요 지금. 자, 봅시다. 그럼 치환을 또 해야지. 밑이 2분의 1인 t가 되었다. 그러면 t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더라. 근데 이번에는 x의 범위가 존재합니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 x의 범위가 존재하니까 t도 조금 더 자세한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 거죠. t라는 함수의 정의역은 x인데 x의 범위가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t의 범위, t의 치역도 단순히 왼쪽처럼 1 이상이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뭐 얼마 이상 얼마 이하 구해줘야 된다는 거지. 넘어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8인가요?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정도는 할 줄 알 거라고 보고 빠르게 바꾸고 있는 중인데 혹시나 할 줄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할 줄 모른다 손. 없어? 없다고 했다. 믿을게. 흘리면 되겠지? 네. 지우야 맞나? 그래요. 사실 지수함수 때부터 했던 건데 이제 와서 못한다고 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지수함수 때도 문제없이 넘어왔잖아. 그때는 해왔으면서 여기서 못하면 안 돼. 아저씨들 왜 그래? 성격 급하다 진짜. 네. 별일은 아니고 앞에서 이제 학생 태우고 있는 차가 잠깐 길을 막으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잉잉잉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클락션 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울린다고 앞에 차가 빨리 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 앞에 차가 멈춘 데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안 갈 건데 누른다고 빨리 자기도 화나고 듣는 사람도 조급해지고 빡치잖아. 새끼 뭔데 울리고 지랄이야? 하면서 이렇게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저도 뒷차에서 플라시 울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잘못했을 때는 미안합니다 하면서 가면 되는데 잠깐 정차는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잠깐 나도 이제 운전을 할 때 뭐 조금 이제 천천히 가거나 할 수도 있는 건데 뒤에서 빵빵거려서 하면 좀 짜증나는 편이에요 저도. 클락션은 이제 앞에 차가 좀 이제 내가 있는 걸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위험한 상황이라서 울려줄 때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 생각입니다. 저는 심지어 그래서 웬간한 위험한 상황에서 클락션은 잘 안 울립니다. 그 전에 차를 먼저 돌려서 피하지. 내가 한 3번쯤 피해봤다고. 앞차 갑자기 속에 미쳤냐면서 하면서 하면서 욕하면서 막 지나가고. 저 새끼 왜 서지랄이야 하면서 한 번은 옆에 술 처먹고 튀어나오는지
제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오면 안 되잖아. 내가 이제 인도고, 여기는 이제 차고, 이렇게 차가 이렇게 나오는 중이었나 봐요. 저기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기어 나오는 거야. 그럴 순 있지. 근데 이제 내가 오는 걸 봤나 봐. 그래서 살짝 멈칫하더라고. 나오시다, 날 봤나 봐. 그래서 멈칫하시길래 나도, 그럼 갈게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또 나오는 거야. 약간 미쳤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심지어 옆에 임산부를 태우고 있었는데, 제 와이프 아니다. 아시는 분 태우고 가던 길이었는데, 학원 선생님들 중에 한 분 태우고 가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돼. 자,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있죠. 박는다. 못 피할 것 같으면 박으셔야 돼요. 뭐 어쩔 수가 없다. 제가 왜 피하기로 선택했냐면, 하필 제가 이렇게 차가 있으면, 이게 나고 여기가 임산부잖아. 임산부가 이 차랑 박는 거는 내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은 거야. 순간 그런 생각을 들어가지고 피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리고 보통은 박히는 것보다는, 박거나 박히는 것보다는 피하는 게 좀 낫잖아요. 박을 거면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최대한 멈춰보려고 노력은 하면서 박게 되더라도 브레이크 세게 밟아야 덜 아프게 박아요. 물론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옆에 계신 분이 안전벨트를 안 하니까 그럼 튀어나가겠지만, 그건 뭐 자기가 안전벨트 하는 자기 잘못이고, 안전벨트는 하고 계셨을 테니까. 근데 임산부가 이렇게 있는데 안전벨트가 세게 눌리면 그것도 몸에 좀 안 좋을 것 같잖아. 그래갖고 제가 피하기로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피하기로 선택을 했으면 조심해야 되는 게 옆에 차가 오는지를 봐야 돼. 이거 피하다 네가 박잖아? 얘랑 아이쿠 박았다 하면은 얘가 미쳤어요? 그러면 나한테, 내가 그러면 옆 차가 저 새끼가 미쳤길래. 근데 어쨌든 간에 와서 박은 건 나잖아. 이 차 입장에서는 어쩌라고 새끼야. 네가 와서 내 차를 박았잖아!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쟤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없습니다. 네가 와서 박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빨리 이 새끼한테 가서 야, 너 나한테 왜 그랬냐? 이래야 되는데, 임마는 이제 이 상황을 딱 체크하자마자 도망가겠죠. 부흥 하고 도망갔는데, 여러분 만약 못 붙잡거나 CCTV도 제대로 확보 못하거나 하면은 그냥 네 잘못으로 끝납니다. 이 일은. 쟤는 딱히 잘못한 게 없어. 어떻게 보면. 이런 황당한 일이? 임마 술 먹은지 아닌지 나도 모르지. 갑자기 왜 저렇게 튀어나온지 나도 모르지. 내 차 봤으면서 멈칫해놓고 다시 또 기어났다니까? 야, 그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어. 응? 아니 근데 임마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천천히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빨리 갈 수 있겠다 싶어서 튀어나왔겠지. 근데 나는 난 당연히 얘가 멈출 줄 알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과속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임산부 태우고 과속할 리가 없잖아, 사람이. 나름 천천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한 번 기어나오고 하면서 나도 피했지. 피하실 때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옆에 차가 오는지부터 보고 피해야 됩니다. 알겠죠? 안 오길래 피했어요. 왔었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그럼 그 상황에 어떻게 그걸 빨리 판단하냐? 최대한 열심히 판단해보고 안 되면 박아야죠. 그래서 뭐가 좋아? 천천히 달리는 게 좋은 겁니다. 안전운전하라는 게 이런 얘기야. 이 차 봤었으면 나의 올바른 판단은 일단 속도를 줄였어야 돼. 나도 줄이긴 했어요. 다시 서길래 갔지. 멈추길래 갔다니까? 근데 다시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다니까. 하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피했어. 여기 차가 안 오길래. 물론 이 차가 진짜 센스 있게 같이 피해주면 그럴 일은 없으니까. 이 차는 이 차에 신경 안 써. 내가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심은 하셔야 될 게, 이거 피하겠다고 이거 가서 네가 박을 것 같으면 가서 들이받으시고, 야 임마 이 새끼야,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거지.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 하는 게 낫다 이거지. 둘이서 싸우는 게 삼자를 끌어들이는 것보다 나아요. 얘는 아무 잘못도 없는 애고, 내가 가서 박으면 내가 잘못한 게 되니까. 물론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모두가 이걸 딱 확인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얘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었고, 얘도 얘가 잘못한 건 없지만 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를 이해시키려면 상황 자료가, 증거가 필요해요. 근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얘는 만약에 안 박았다 그럼 도망가 버리고 말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얘랑 박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저거 잡아올게 할 수도 없는 거고, CCTV 근처에 막 딴다고 해서 얼마나 정확한 증거가 되는지도 알 수 없으니까, 항상 운전하실 때는, 여러분 운전할 일은 없으시겠지만 천천히 다니시는 게 좋다고요. 이런 상황에는. 저도 잘못했던 게 차라리 여기가 아니라 일로 다녔어야 됐죠. 그야 여기 튀어나오든 말든 조심해서 그냥 가면 됐잖아. 내가 끝 차선에 붙어 있다 보니까 갑자기 튀어나오길래 살짝 꺾어서 피하긴 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땐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뭐다? 방어 운전해야 된다는 거지. 갑자기 얘기를 왜 한 거죠? 자, 하여튼 이거 봅시다. 그래서 너 치환했고 T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표준형으로 고쳐봤습니다. 따라서 2,8이라는 꼭지점을 가지시고 x의 범위는 1부터 4까지죠. 따라서 1 대입하면 7, 4 대입하면 4였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t의 최소는 4, t의 최대는 8입니다. 따라서 t의 범위는 4 이상 8 이하가 되는 거예요. 끝났죠? 로그 2의 t 2분의 1t라는 건 감소함수인데 뭐 하자고? 4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가 8을 대입하시면 로그 2의 마이너스 3이 되나요? 실제 그래프는 어디서만 그려져?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니까 최소는 마이너스 4, 최대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좀 더 나아간다면 최대 최소였을 때의 x값까지도 구할 수 있으면 베스트. 됐죠? 아주 중요한 유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넘어갔어. 예제 8번인데요. 똑같아. 지수함수랑 문제 배치도 비슷하다. 그죠? 로그 함수 안에 지수 2차 함수 했으니까 이번엔 2차 함수 안에 로그 함수가 기어들어가 있는 모양을 또 봐야겠죠? 예제 8번입니다. x의 범위가 1과 8 이하라는 1 이상 8 이하라는 범위였을 때 y는 로그 2의 x 전체의 x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아니 더하기네. 여러분 치환해야 되겠죠? 누구를? 로그 2의 x를 t로. 그 다음에 여기 있던 2라는 제곱은 앞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를 치환할 거라고요?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할 거라고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내려왔습니다. 2t 더하기 2가 되는 것이고 이때 t는 로그 2의 x였다는 얘기입니다. x의 범위가 1 이상 8 이하니까 t의 범위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프까지 굳이 안 그려도 충분하지. 밑이 2니까 양수 증가한다. 1 대입하면 0이 t의 최소값, 8 대입하면 로그 2의 8, 3이 t의 최대값입니다. 되겠어요? 이게 빨리 안 된다 그러시면 로그 2x 그려서 넣으시고 1,0 8,3 따라서 t의 범위는 0부터 3까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끝나마야 t-1의 제곱 더하기 1 아니야. 따라서 2차 함수는 이렇게 1에서 꼭지점 1을 가지고 0 넣으시면 2가 3 넣으면 제일 크겠나? 3 넣으시면 5라는 값을 가지니까 y라는 2차 함수는 어떻게 돼? 주어진 범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고 최대값은 5 최소값은 1이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되겠죠? 아이고 재밌다. 여러분 예제 9번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앞서 배운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다, 감소다를 이해해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던 유형들이 쭉 있었고, 그 다음은 이제 목적이죠. 최대 최소를 구하는 유형 중에서 뭐인 유형? 어떤 유형들을 봤어? 2차 함수랑 합성되어 있는 유형들을 봤는데 되게 수원스러운 문제입니다. x의 범위가 10 이상 1000 이하일 때 그건 뭐 됐고, y는 100x 제곱 뭔데? 어떻게 제곱돼 있어? 2-로그 x만큼 제곱돼 있어. y는 100배를 해라. 누구의? x의 2-로그 x만큼. 와우. 밑에도 x가 있고. 그러면 이제 뭐야 이거? 당함수인가? 근데 지수에도 x가 있어요. 이게 뭐 지수함수인가? 그것도 아니야. 심지어 지수에는 로그가 걸려 있습니다. 캬, 죽인다 맞지? 이런 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냥 딱 봐봐. 이거 뭐라 그래? 복잡하다고 그래. 알겠지? 복잡한 형태가 나왔어. 자, 로그 함수에서 중요한 거 봐요. 로그 할 때 배웠잖아. 복잡한 형태가 걸렸다. 뭐 한다?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알겠지? 양로치. 뭐야? 우리 이과에서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양로치. 양로는 아니고 양로치. 알겠지? 자,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아시겠나요?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무슨 로그를? 일반적으로는 미치. 문제 보고 비슷한 친구 취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이미 미치 10인 로그를 쓰고 있고,
10의 거듭제곱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취하면 아마 식 정리가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취향껏 아무거나 취해도 다 계산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계산하기 편한 상용 로그를 취하자. 잘 기억해. 수학원 문제 풀다 막히면 뭐 하는 거야?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거야. 지수 로그 문제 풀다 이거 복잡하다. 이거 정리하기가 힘들다. 그럼 뭐 하는 거야?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거야. 알겠지? 기억해. 양로치. 수투 가면 뭐 하게? 미분합니다. 양변을 미분. 그럼 이제 미적분은 수원 수투 합친 거니까 문제 풀다 막히면 양변의 로그를 취한 다음에 미분을 해요. 되게 막 심플하다, 그지? 자, 어려워? 그럼 양변의 로그를 취하시면 된다. 알겠지?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서 로그 10은 y는 로그 100 곱하기 x의 2 마이너스 로그 x다. 이렇게 되는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의 진수끼리의 곱을 로그의 합으로 볼 수 있겠죠. 로그 100 더하기 로그 x의 2 마이너스 로그 x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로그 y는 너 뭐야? 2다 이거야. 10의 제곱이니까. 너 뭐야? 네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2 마이너스 로그 x의 전체 괄호 치고 곱하기 로그 x 따라서 식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 로그 y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로그 x의 제곱인데 여러분 로그 x가 전체 제곱이죠. 괄호 꼭 치기 바랍니다. 더하기 2배 로그 x 더하기 2더라. 됐지요? 됐어요? 이거 맞다. 치환해 이제. 치환을 안 하고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하면 좀 편하니까 합시다. 너를 t로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y는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인대용. 여기 보면 참고로 x의 범위가 10 이상 100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t는 로그 y로 치환할 거니까 t는 로그 x로 치환을 할 거니까 x의 범위가 10과 1000 이하라면 t의 범위는 1 이상 3 이하가 되겠군요. 됐지요? 따라서 간다! 미분을 해준다! 미분이 아니고 미안해. 표준형으로 바꿔준다.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를 제곱 더하기 3이 됩니다. 됐지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니? 얍! 해서 1,3이네? 오! 선생님 1부터 3까지잖아요. 그러면 1,3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3, 얼마요? 마이너스 1이요? 네, 이게 최소군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최대를 3, 최소를 마이너스 1로 쓰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틀리게 되는 거죠. 이런 슬픈 일이 있나. 여러분 잘 봐. 로그 y의 값의 범위가 너와 너 사이인 거잖아. 이해되니? 우리 이거 로그 y다. y 아니야. y 입장에서 보면 다시 10에 너 거듭제곱이야. 이제 쩔잖아. 이거 완벽한 문제잖아. 양변의 로그도 취해야 돼. 식 정리도 잘해야 돼. 치환을 해야 돼. 근데 와서 써서 보니까 다시 한번 이거 식 정리해보니까 y는 10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이라는 와 지수함수 때 배웠던 또 지수함수의 지수자리 이차함수를 또 합성해 놓은 형태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시면 안 된다. 내가 구한 범위 3 이하 마이너스 1 이상이란 최소와 최대는 누구 거였다? 로그 y 거였다. 뭐 그렇다고 풀 때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로그 y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였다 로 이해해주면 y의 값의 범위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 즉 10분의 1과 10의 세제곱 1000 사이의 값이니까 최소 최대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네가 최대, 네가 최소입니다. 됐죠?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찌직찌직거려? 쥐새끼니? 자, 그래서 뭐야?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식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그 값을 잘 정리해서 2차 함수꼴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치환을 할 때 식의 범위, x의 범위, t의 범위까지 신경 써줘야 되겠고 그 위에 또 신경 써야 될 게 뭐야? 로그 y의 값의 범위인 거니까 y의 값의 범위까지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저 문제 하나만 내면은 여러분들이 이 로그의 함수를 치환하고 식을 정리하고 뭐 치환해서 범위까지 잘 체크할 수 있는지 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하면 되겠어? 시험 칠 때 저런 문제를 내면 될 거 아니야. 미리 16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양변에 미치 2인 로그를 취해야겠죠. 상용 쓸 필요 없죠. 상용 로그를 취해도 불가능은 없지만 세상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선 왜 미치 2인 로그를 취해야겠까? 유제 16번은 범위가 노골적이잖니. 2의 마이너스 1제곱부터 2의 제곱까지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 보면 8, 2의 세제곱이고 애초에 지수에 잘 보시면 로그 2의 x가 걸려 있습니다. 같은 위치를 취해주는 게 가장 식 정리하기 편하겠죠. 되겠지. 그래서 유제 16번 푸실 때는 양변에 미치 2인 로그를 한번 취해 보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좀 이따 다시 풀어야 되겠죠.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시험에 반드시 낸다. 하지만 선생님 다음 주 월말 평가에는 로그는 안 들어가는 걸요. 자, 다음에라도 반드시 낸다. 알겠지? 이렇게 빡치는데 로그 함수가 시험 칠까? 좀 아닌 것 같아. 화요일날 쳐야 되니까 지수 방부등식까지만 치는 걸로 합시다. 부들부들부들 내고야만 다 알겠지? 뭐 2월 달에 학원 끊으실 거 아니면 공부 꼭 해두세요. 2월 월말 평가에는 반드시 낼 거니까 알겠지? 낸다고 얘기했당. 낸다고 얘기했는데도 틀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수도 있죠. 똑같은 거 10번씩 쓰게 할 거야. 자, 하여튼 예제 10번.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면 저 새끼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걸 낼 이유가 없어요. 저거 할 줄 아는지만 보면 되잖아 이제. 심지어 봐봐, 마지막에 내가 설명을 물론 나는 그냥 로그 y의 범위만 구해서 처리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y 입장에서 보면 10의 거듭제곱을 다시 취해줬다 하면 지수함수에 2차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또 그런 형태잖아. 완벽하다니까. 내고 싶을 거라니까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것만 하나 딱 내면 얘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라는 그런 파트에 대해서 그 유형을 제대로 풀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문제잖아. 거진 100% 기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양변의 로그를 취하고 최대 최소를 구해주는 거 반드시 나온다. 선생님, 만약에 제가 나중에 고등학교 왔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실래요? 손가락 잘라드리겠습니다. 10개 학교 정도 있다 치면 100%인데 이거 5개 이상에서 나옵니다. 그 정도에 안 나올 수가 없어. 나온다니까. 이 정도는 나와요. 쌤 손가락 같은 건 필요 없으시겠지만 저도 한 말은 지켜야 되니까 썰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뭐야? 어떤 뉘앙스? 이거 밑이 하나는 x가 진수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네. 이거 어떤 뉘앙스? 역수. 역수. 한 놈은 진수에 있는데 한 놈은 밑에 있잖아. 이거 역수라니까. 역수. 맞아? 친구들, 역수의 합의 최소를 물어봤다. 누구? 미규? 시험수 때 했잖아. 역수의 합의 최소를 구한다니까? 그것도 양수인데? 여기 양수란 말 안 적혀있는데 x가 1보다 크다고 적혀있잖아. 제대로 할 거 없죠. 네, 가만히 있으라고 하세요. 니들 빨리 보내고 뒷반도 수업해야 돼. 자, 다시 뭐라고? 무슨 말 하다 말았지? x가 1보다 크잖아. 로그 4의 x도 0보다 큽니다. 로그 x의 8, x가 1보다 큰데 증가하는데 8이나 넣어놨네? 양수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둘 다 양수야. 둘 다 양수라니까? 맞지? 너도 양수고 너도 양수야. 그리고 심지어 역수의 스매를 풍기고 있어. 완벽한 역수는 아니지만 로그 x가 한 놈 진수에 있고 한 놈 밑에 있잖아요. 그게 역수 곱하면 뭔가 처리가 된다는 얘기지. 무슨 평균? 이쯤 되면 여러분 대답 좀 해줘. 산술기압 평균 알겠지? 수학하에서 배웠다 두 가지 뭐 있노? 산술기압 평균 또 하나 더. 누구 부등식? 코. 그렇지. 코시 슈발츠 부등식. 슈바르츠인데 시발츠인지 뭐 하여튼. 무튼 참고로 코시 슈바르츠는 한 명이 아닙니다. 코시라는 수학자가 있고 슈바르츠라는 수학자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코시 부등식이 맞지 싶은데 이거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코시가 먼저인지 슈바르츠가 먼저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둘 중 한 명이 하여튼 코시인지 슈바르츠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코시가 이런 부등식이 돼. 와 이런 거 발견했당 하면서 만들었는데 슈바르츠가 그거를 보완을 해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확장성, 그 다음에 실수에서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n이 2차, 3차 수준이 아니라 모든 차수에서 다 성립한다는 걸 아마 증명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사실. 무튼 그렇습니다. 네. 에이, 그래서 최소값 구해보자. 산술기압 평균이야 크거나 같다니까 2배 루트 뭐다? 둘이 곱한 거.
그래서 이 문제를 내면 여러분 뭐가 되겠어? 앞에 로그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로그식 정리를 좀 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너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굳이 앞에 있는 단원 문제 많이 내겠어? 아니라니까. 뒷단원 문제를 잔뜩 내면 여기 시험 범위 아니구나. 무튼 강조했다. 나 이거 내기로 했다. 알겠지? 자, 뭐예요? 헷갈리시면 로그 4 뭐 이걸 로그 2의 제곱으로 보니까 2 로그 2의 로그 x로 보시고 밑이 10인 상용 로그로 바꾼 겁니다. 로그 x분의 로그 x의 8인 로그 10의 8인데 8은 2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3배 내리면 되겠네요. 뭐 알아서 잘 정리하실 수 있으면 알아서 잘 정리하시고 저는 밑 변환해서 약분 약분 했다 이거야. 2배 루트 몇이요? 2분의 3이 남았지요. 따라서 2는 이 안에 넣으면 루트 4니까 루트 6이죠. 따라서 너의 최소는 얼마다? 루트 6이다. 루트 6이다. 이렇게 되면 최소값 구했다. 이거지. 가리? 17번은 어려우니까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두 수의 곱이야. a 곱하기 b야. a 곱하기 b는 언제 최대경?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친구의 제곱일 때 최대입니다. 이 식을 어설프게 정리하지 마시고 두 식을 더해보세요. 로그 6의 12x랑 로그 6의 x분의 3을 더해보세요. 더해보시면 깔끔해집니다. 알겠죠? 스마트해지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12번 하고. 왜?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 저 예제 1번 할 때부터 참아왔습니다. 여러분 빨리 보세요. 자, 예제 11번 x가 양수, y가 양수일 때 x 플러스 y는 8이란 말이야.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y에 뭐를 구해? 최대값을 물어봤죠. 최대값을. 그죠? 자, 여러분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끼리 곱하면 로그 2의 xy지. 그럼 사실상 생각해봐. 로그 2는 미치인 증가함수니까 xy가 최대면 그야말로 나도 최소야. 나도 최대야. 맞지? xy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무슨 평균? 산술 기하평균. 따라서 x 더하기 y가 2배 루트 xy보다 크거나 같지롱을 그냥 풀게요. 저는 쟤처럼 xy는 2분의 x 플러스 y의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지롱을 외워도 되지만 그냥 합은 2배 루트 xy보다 크거나 같다. 그대로 쓸게요. 너 8이지? 양변 2로 나누면 4는 루트 xy보다 크거나 같다. 제곱하면 16은 xy보다 크거나 같다. 바꿔 말하면 xy는 16보다 작거나 같다. 로그 2의 16보다 작거나 같다. 너 뭐야? 4잖아. 따라서 예제 11번의 답은 최대값 4입니다. 4. 됐죠? 자, 오늘의 할 일 뭐다? 로그 함수를 유제 문제를 조지시는 거고요. 로그 함수 유제를 잘 마무리하시고 그다음 1일 테스트 마무리하시고 센이지? 센 매겨서 드릴 테니까 그거 이제 오답 정리 틀린 거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교재 검사 안 받으신 분은 마무리 하셔서 제가 뒷반 수업 끝나고 한 8시나 8시 반 전에는 한번 왼쪽 뒷반에 들릴 테니까 거기서 검사 마저 받기 바랍니다. 제가 애지간한 애들은 대부분 다 한 두세 문제 정도밖에 안 남았길 다 접어놨거든요. 그거 확인하시고 모르겠는 건 제가 직접 풀이를 해드리든지 아니면 옆반 선생님들에게 모르는 거 물어보고 빠르게 메꿔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Y 옆으로 가자 이제. 잠깐만 이제 저거부터 좀 끄고.